어제 딴지일보에 갔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 요즘에 다스베이다 벌써 37회가 됐네요. 38회 녹화하러 갔습니다. 이종인 대표 모시고 국민청원 힘있게 좀 동력을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딴지일보가 요게 보면은 98년에 만들어진 인터넷 매체거든요. 그때 인터넷 환경도 되게 안 좋을 때인데 저는 당시에 검찰 출입 기자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송 기자로서 사실 신문 권력은 소수 지식인들이 문자를 다룰 줄 아는 소수의 지식인들이 신문 산업을 주도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를 썼습니다. 문어를 썼어요. 그러할진데 이 어찌 그러할 수 있겠는가? 막 이런 문어 한자어 섞인 거. 방송이 이제 생겨났는데 방송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구어를 써야 되잖아요. 구어를. 근데 제가 98년 당시에 방송 기자 하고 있을 때도 사실 문어적인 그 지식인으로서의 권력적이고 그 딱딱한 그런 모드에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딴지일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저는 대한민국 언론사상 문체혁명이 이 딴지일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구어로의 전환, 그러니까 문어에서 구어로 옮겨온다는 거는 소수 지식사회가 점유하던 언론이 이제 대중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 문체 혁신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언론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홍대 조그만 사무실에 있었을 때인데 정말 지지한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발랄함과 구어로서 세상에 접근하는 이 태도, 이게 말투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신이 달라지고 이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보다 더 시민적 사회가 진일보하게 돼 있어요. 말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김어준 씨의 팬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나이지만 그 이후로 일관된 행보를 보이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많이 제가 동년배지만 배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저희 뉴스방 이제 여러분들 도와주신 덕분에 구독자 9만 3천 명 돌파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그 다이빙벨 알파 잠수 본사 의문의 화재 사건 관련한 국민청원 이야기도 하고 또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스베이다 주말에 올라오면 많이 보시고요. 그 전까지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뉴스방 들어오셔서 사실은 보셔도 되고 또 오신 김에 뉴스 비평도 보시고 그리고 뭐요?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BS인데요. 12.8% 살짝 꿍 떨어졌어요. 이거 전반적으로 이 공중파 볼만한 뉴스들이 있는데 안 보세요. 어떤 볼만한 뉴스가 있었냐면요. 증선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잖아요. 4조 원이 넘는, 분식은 화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화장했어. 3천억짜리를 4조가 넘는 회사로 뻥튀기 했다는 거죠. 근데 왜 뻥튀기를 했냐? 이제 나오는 거죠. 이재용 경영승계와 관련된 카드로 쓰기 위해서 이재용 삼성 대통령 만들려고. 자, 이제 파장이 크죠. 그동안 증선이가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데 왜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인정했는가 봤더니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내부 자료들이 대거 드러났기 때문이다. 초대형 주의 거래 정지 사상 초유의 일인데 상장 폐지될까? 뭐 이런 정도로 쭉 하다가 공정위의 삼성 관련 릴리스 기사를 하나 딱 뒤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탄탄해지지. 1, 2, 3, 4로 삼바 보도하고 뒤에 공정위의 삼성 관련해서 사무건축이라고 건축 설계 사무소인데 대한민국 1위예요. 1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삼성의 위장 계열사였다. 그래서 이건희는 검찰에 고발했다는 걸로 탁 5 벌리는 그런 맛이 있죠. 자,
KBS가 삼바 보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재용 경영 승계 때문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용으로 이제 화살이 집중이 돼야겠죠. 재판 중인데 일단 재판이 어떻게 될까 어떤 시각으로 보나 봤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병해서 삼성물산이 됐는데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지금 이재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체적인 승계 과정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 현재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최순실한테 제3자 뇌물을 증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영향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당연히 당연히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이죠. 길은 많은 사람이 가면 열립니다. 대법원도 사람의 일이라서 여론의 영향을 받아요. KBS라고 하는 기축 방송이 당연히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입장을 상식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론의 길을 잡는데. 자, KBS 뭐라고요? 이재용 청탁 관련해서 대가성. 2심에서는 경영 승계가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대가성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만드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대법원에 가 있는데 아마 파기환송이 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자, KBS는 이재용 청탁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봤어요.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바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증선위 회의가 열리는데도 계속 반등했잖아요. 삼바 주가가. 이거는 김어준이라는 친구 털의 이야기 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상장된 회사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아예 상장되지 말았어야 할 회사가 특정 경영주를 위해서 부풀려진 거잖아요.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그럼 아예 시장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기쳐서 상장을 했으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상장돼서 나중에 분식하는 회사랑 달리 접근해야 된다. 상장 폐기시켜야 된다.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인데 이게 원칙론적인 입장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자, 사무건축이 삼성 위장 계열사였다라고 해서 이건희 검찰 고발한 거 살짝만 더 들여다보면 연매출이 2천억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거를 다 한 거예요. 이를테면 서초동에 있던 그 삼성그룹 사옥 같은 거 다 여기서 설계를 맡았는데 어마어마한 사실 그 설계 업계에선 공룡이었죠. 근데 다 아는 건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게 저는 더 공분스러워요. 공정위가 뒤늦게 이렇게 고발키로 하고 위장 계열사로 인정한 것은 좋은데 뒤늦게나마 그동안 얼마나 해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고양이한테 우리가 생선을 맡겼던 꼴이죠.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어제 저희 데일리 뉴스 비평에서 발빠르게 트럼프의 트위터를 같이 공유해 드렸잖아요. 가짜 뉴스다. inaccurate하고 이거는 just more fake news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똑같이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했더니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 대변인이냐고 야당에서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도 북한 대변인입니까? 정신머리 없는 자들. 근데 재밌어요. 저는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뺏겼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트럼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만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이겨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상당히 이율 좀 배반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여하튼 하원을 잃은 게 다행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기득권 사회와 언론들이 세게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한 것 중에서 잘한 게 뭐 특별히 없잖아요. 그 중에서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 중미 뭐 경제 전쟁 이건 아직까지 유보적이에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한반도의 평화 기류 요거는 트럼프의 업적이잖아요. 현재까지. 근데 요걸 막 치는 거야.
이제 대선이 시작된 거예요. 중간 선거 끝나면 바로 대선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민주당이랑 그 기득권 사회에서 막 조지는데 트럼프를, 여태까지 트럼프는 자기 페이스였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렇게 치고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뭔가 가시적인 종전선언이라든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성과를 보여줄 필요성이 더 이전보다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치고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여기 보시면 CSIS,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궁금하시면 어제 이슈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CSIS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전쟁과 갈등과 공포를 필요로 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지원하는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로비 조직입니다. CSIS는 순수한 연구 조직이 아니에요. 그 CSIS에서 가짜 뉴스를 냈잖아요. 그리고 바로 트럼프가 맞받아 치니까 어떻게 입장을 재반박하고 나왔냐면, 연구소 측이, 자, 미 당국이 기지들을 니네 파악하고 있었어? 미 신고 기지 아니야? 신고를 어디다 해야 돼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돼? 그런 주체도 없어요. 대상도 없고. 여하튼 간에, 아, 니네 알고 있었구나. 한미연합전력이 알고 있었구나. 자, 알고 있었더라도 북한이 앞으로 이걸 성실하게 신고해서 해체해 나갈지 의문이야.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입장을 확 변화시킨 거죠. 아, 알고 있었다면, 거봐, 이거 근데 해체를 쟤들이 순순히 성실하게 할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신고를 받아서 이거를 해체하는 걸 보여주고 싶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KBS에서도 트럼프가 막 트위터 치고 나가고 그런 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협상의 동력을 이어갈 것이다. 예, 협상을 이제 서두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공교롭게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친일 청산과 관련된 국제학술 대회예요. 거기에 북한에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김성애는 안 왔어요. 갑자기 돌연 안 왔대. 일신상의 이유로. 북한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빠진다는 게 되겠어요? 뭔가 있는 거지. 여기서 보니까 김성애가 지난 5월에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을 배석하는 등 북미 협상에 관여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북미 간에 뭔가 예상보다 빠른 어떤 협상의 모멘텀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분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점이 가장 객관적인 분 중에 하나예요. 통통하게 귀엽게 생긴 분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특히 실무 관료로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갑자기 바빠진 것이 아닌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빨리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잖아요. 양무진 박사, 요 양반이 그냥 막 던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랑 피곤했어요. 제가 통일부 출입할 때 저는 제가 원하는 좀 그런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하는데도 말씀을 잘 하시는데 꼭 책임지는 말씀만 하세요.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런가 하면 열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순방을 그냥 비행기 마일리지 엄청나게 나오게 다니고 계시잖아요. 한 아세안 내년 한국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한 아세안. 그러니까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여기서 마밤 조코위, 이름이 특이하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내년에 아세안 정상의 대한민국 회의에서, 서밋에서 우리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부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예고 없이 꺼내들었대. 과연 예고 없이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는 예고는 없었겠지만 한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는 뭔가 있었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아마 이렇게 그 어떤 그 합의의 틀 속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게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탁 던졌어.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주목되는 제안이다, 적극 검토하겠다, 마치 이렇게 짠 것처럼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도 지역 국가 영내에서도 계속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국가로서 첫 번째 다자 외교 석상에 딱 쓰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야 제가 생긴 건 저래도 전쟁을 막 하고 막 이상한 놈 아니겠구나. 같이 우리도 거래도 하고 투자도 하고 교류도 해야겠구나. 자꾸 끌어내 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DJ 때 시작된 선샤인 팔러시 햇볕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막는 놈들이 있겠죠. 냉전 세력들 위협과 공포를 매개로 자신들의 이익을 부풀리는 자들 그런 자들의 저항을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 저항이 가장 깊숙이 기득권으로 DNA로 스며들어 있는 게 사학 족벌들이에요. 사학 족벌들. 이 사람들은 사학을 투명하게 하자. 개방형 이사제로 해서 니네 족벌끼리만 다 해먹지 말고 그냥 좀 그래도 투명성을 위해서 이런 사람 하나 껴 넣자. 존경할 만한 사람. 그것도 막 뭐 쟤들 빨갱이를 우리한테 투입하려고 그런다. 종북 좌빨들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념적으로 해서 대응해 왔잖아요. 이런 사학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구성 인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학법, 물론 이제 자한당 때문에 안 되긴 하지만, 자 교육청 징계 조치고 뭐 나발이고 뭐 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영주 동산고라는 데 한번 보실래요? 횡령으로 확정 판결이 났대. 학교장이. 이거 다 떠나서 학교장이 교육의 현장에서 횡령하는 자를 학교 근처 반경 한 10km 이내에 접근시켜도 안 되죠. 애들이 물들잖아요. 횡령할 정도면 얼마나 교육관이라든가 생활 태도가 엉터리겠습니까? 횡령한 도도로 뭐 했겠어요. 근데 같은 재단에 또 여중이 있나 봐. 거기에 딱 올려놨대. 교감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빈틈. 이거 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죠.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열린 우리당이 다수일 때도 못했잖아요. 한나라당이랑 사학재단이랑 개신교 그리고 수구 언론 조중동 다 대학 가지고 있잖아요. 개신교 대학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지장경제 살려내자 민주주의 지켜내는 게 횡령입니까? 사학악법 막아내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막 신앙 자유 위협한다 순교로서 지켜내자. 절대 이런 분들이 순교하겠습니까? 전교조약이 우리 아이들 전교조약 왜 나옵니까 갑자기 사학법 하는데. 박근혜 엄청 싸웠죠. 촛불 엄청 들었죠. 이명박. 근데 정말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나시죠? 이 먹사라고 표현했는데 목사님들 막 머리 깎고 저 이분이 제일 생각나요. 이게 좌익 정권, 빨갱이 정권에 의해서 고난이 부여됐다면서 이걸 퍼포먼스 했는데 사학 수호 동참하자 이러면서 여기 요 보이세요? 요거 바퀴 보이세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딱 십자가 끄는 퍼포먼스 하면서 무거우니까 어깨 아프니까 여기다 뭐 대고 붕대 같은 거 감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도르래로 끌고 다니는 거야. 얍사바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바벨탑보다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학법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 도둑이 들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냉전 기득권 세력들의 아주 중요한 보루죠. 자 SBS 보겠습니다. 4.4 평타 그냥 변동이 없어요. 자 뭐 쭉 보면은 편집이 대동소이합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못하는 편집. 바이오, 삼바, 1, 2, 3, 4, 5 다섯 꼭지 하고 살짝 공정위에 사무, 위장 계열사 적발한 거, 이건희 고발하는 거 딱 해서 무려 6꼭지 딱 든든하게 사회 중심을 우리가 지킨다. 비록 상업방송이지만 이렇게 마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듯 이렇게 붙였어요. 삼바 내부 문건이 부메랑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봐주려고 해도 증선위에서 못 봐줬다. 스모킹건. 이 과정에서 한겨레의 연속 특정 보도 그리고 이 과정에서 JTBC의 연속 보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데 이 뜬금없이 이상하게 하는 분식 회계를 감추기 위한 분식 보도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분식 보도 유행어로 밀고 있는데 안 밀리네요. 내부 문건 속에 미전실 보고 내용이 있단 말이야.
결국 이게 이재용 승계 문제로 번질까? 이렇게 해놨는데 당연히 어떻게 번질까? 번지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승계 문제로 번질까? 번지지 않으면 안 되죠. 번지도록 해야겠죠. 근데 딱 보니까 오늘 증선의 결정으로 당시 삼성의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를 만나서 제3자한테 최순실한테 뇌물 준 거는 맞는데 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랑은 상관없어 라고 해서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태인데 SBS는 현안이 존재했을 것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생겼다. 유죄다라고 언론의 법정에서 판단한 거예요. 자, KBS 유죄, SBS 유죄 판결 내렸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대법원 영향 안 받을 수 없어요. 자, SBS 제일 많이 벌렸잖아요. 무려 6곡지, 5곡지 이렇게 벌렸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분식회계를 적극 도운 회계법인들도 중징계. 이거는 감시하라고 CPA를 준 거잖아요. CPA는 제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경영학계의 변호사, 검사 같은 역할인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냥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찰을 권력의 시녀라고 얘기하듯이 자본의 시녀가 되어버렸잖아요. Certified, 나라가 certify 해주는 거예요. 공인 회계사예요. Certified accountant거든요. 나라에서 감시하라고 자격증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분식회계를 통해서 합병하는데 역할을 했어? 그러면 시장을 엄청나게 교란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책임져야겠죠. 검사한테 조폭 잡아넣으라고 그랬는데 조폭이랑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밤의 세계를 장악할까를 짜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 변호사, 판사 놔두겠습니까? 옷을 벗겨야지. 근데 현행법으로는 중과실인데 뭐 한 5년, 요건 3년간 감사 업무를 제한하는군요. 과징금 1억 7천에 감사 업무 5년간. 회계사에서는 직무 정지를 건의할 예정인데 여하튼 이런 회사들이 몇 년 지나면 또 업무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징계 요것도 상당히 또 사학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의 사실 온상이에요. 온상 사학. 이게 지원금을 꼬박꼬박 받고 줄줄 세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한마디로 땅 짓고 헤엄치기야. 그냥 학교 세워놓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빼먹고 뒷구멍으로 자기들 친인척들 다 월급 받게 하고 그리고 경영난이 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정부 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관여하려고 그러면 빨갱이냐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대부분의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경우에 학교 예산이 97%를 세금으로 충당한대. 말이 사립학교지 97%를 세금으로 충당하면 공립이죠. 관립이죠. 그런데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입하려고 하거나 사학법을 개정해서 감시를 하거나 좀 투명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 이게 사학비리가 반복되는 이유예요. 결국은 법 개정이 필요하죠. 법 개정하면 또 요런 분들 또 바퀴 달고 또 집자가 끌고 나올 거 아닙니까? 에? 그리고 또 요런 후예들 또 촛불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더 큰 촛불로 더 어마무시한 횃불로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가만히 보세요.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들이 하는 행태가 저런 식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 혈세로 배를 불리면서 그야말로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남북이 공동 번영해야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 이 계급 간의 격차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모멘텀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평화로 가는 길은 또 방해하고 있잖아요. CSIS 같은 가짜뉴스 공장에다가 돈을 투입하는 게 일본 세력이라고 하는 거를 봐도 알 텐데 그 뉴스를 계속 부풀리고 조선일보 같은 데서 부풀리면 다시 또 그걸로 또 정치 공세화 해가지고 공포와 위협을 계속 재창출하고 그런 메커니즘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첩보 가지고 또 기사가 막 나오고 있어요. CSIS가 또 약발 빠지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북한은 과거 핵까지는 폐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폐기했잖아요. 여기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건 미래 핵, 앞으로 찍어내는 핵 시설도 폐기하겠다. 대신 종전 선언 수락해달라. 이 기브 앤 테이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럼 저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한테 유리한 거죠. 이런 반민족적인 우리 민족의 이해를 우선해야 되는데 저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습니다. MBC 3.2%, 이거는 상당히 회복 불가능한 시청률입니다. 이 3.2%면 소위 말하는 얼룩말 시청률이에요. 이게 애국가 시청률이에요. 동물의 왕국 틀어도 5% 이상 나오거든요.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시청률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에서 뉴스를 계속 현재 뉴스를 고집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삼바 하나 둘 셋 계열사 고의 누락 공정위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이건 다른 기사니까 다른 데는 5개 정도 있는데 3개에서 보니까 그나마 노경진 기자 김재경 기자 그 다음에 노경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한 거예요. 기자 둘로 두 꼭지 한 거예요. 사실상 기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용 기자들을 업무에 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잘라버리고 빨리 새로 뽑아야 되는데 노조에서도 빨리 잘라라 시용 기자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잘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승호 사장이 안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송해서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 소송 비용을 생각했을 때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CEO가 되면 다 그렇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없어요. 심각해요. 쭉 보면 뉴스가 다 분절되어 있고 힘이 없어요. 이거 보실래요? 여기 보면 지진 1년, 포항 지진 1년이랍니다. 이거 KBS, SBS, JTBC 다 이미 보도한 거거든요. 근데 뒤늦게 갔어. 1년이니까. 근데 1, 2, 3 세 꼭지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체육관 텐트 생활하고 있대. 생존 배낭 두고 잔대. 트라우마가 심하대. 피난 생활 언제까지 할까? 이렇게 했는데 대안은 없고 현장 보도 위주로 했어요. 연차 낮은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SNS 시청률 3.4%를 그냥 틀어놓으면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SNS를 통해서 공유된 거 보세요. 4건, 2건, 3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3.4%라고 하는 시청률은 죽은 시청률이에요. 그냥 음식점 같은데 다른 채널 돌리려다가 중간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MBC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실제로 SNS에서는 거의 파급력이 없으니까 20, 30대는 안 본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나마 14F라고 보도국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SNS 방송입니다. 보실까요? 가정폭력이 왜 사생활인가요? 소문 전달만 해도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심야버스에 폐기가 생긴다면 이런 뉴스 가치가 정말 떨어지는 것들. 이거 보세요. 공유가 제로에 제로. 2개 있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인력을 투여하고 예산이 과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0, 2,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좋아요도 거의 없고.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이거 남한테 지금 뉴스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이 한 프로를 하고 있는데 3.4% 나온다 그러면 혁신적으로 빨리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 이 비전이라는 건 뉴스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 개혁에 대한 촛불 비전을 제시하는 조직과 제시하는 조직에 의한 콘텐츠가 나와야 비로소 비전이 있는 뉴스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뉴스를 MBC에서 하긴 했으니까 MBC는 그러면 삼바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재판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의 권력 승계, 경영권 승계가 정당했는가? 자, 들어가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네, 분식회계에 관련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거든요. 검찰 수사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경영권 승계 현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무죄의 근거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게 될 겁니다. 사실상 언론의 상식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죠. 자,
KBS 유죄, SBS 유죄, MBC 유죄, 상식의 법정. 언론은 상식의 법정이에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JTBC 한번 볼까요? 5% 잘 나오고 있잖아요. SBS와 MBC보다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봐야 됩니다. 쭉 삼바 1, 2, 3, 4 4개 하고 이건희 회장 의장 계열사 5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마음이 급해지네요. 먼저 봅시다. 삼바 어떻게 볼 건지. 이상해. 볼까요? 대법원은 법리에 맞는지만을 판단하는 곳이다. 사실심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증선위의 판단이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 김문학 빼고 있죠. 특검 관계자도 그래서 그냥 일종의 정황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파기환송되면은 재판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이거는 파기환송 됐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안 되면은 그냥 정황 증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한겨레와 박용진 의원의 스모킹건 공개에 따라서 여론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하튼 증선위에서 계속 봐주다가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이걸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이재용이 승계라고 한 현안이 없었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승계 현안이 있는 걸로 정부 기관에 의해서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증선위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특검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정황 증거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증거로 쓰일지도 모르겠다 정도. 파기환송 됐을 경우에는 무슨 이거는 뭐 하나만한 소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JTBC는 판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얘기가 나온 것일 뿐이에요. 저도 JTBC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싶네요. 어제 자꾸 볼 때마다 특히 삼성의 경영권과 관련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삼성 엑스파일 내용, 삼성 이건희가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을 시켜서 정관계에다가 로비를 한 내용, 뇌물질을 한 내용을 손으로 다 옮겨 적은 내용이에요. 이 삼성 엑스파일 내용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홍석현이 대외적으로는 삼성과 중앙일보 관련 없다고 하면서도 중앙일보 인사를 삼성 인사 다음에 재가를 받아서 이건희의 재가를 받아서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전히 그런 의혹을 갖게 하는 거죠. 아직도 JTBC와 중앙일보는 삼성의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언론인 것처럼 평상시 행동하는 거죠. 조선일보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기사를 위해서 그나마 괜찮은 기사들 많이 써요. 그래야만 이 하나의 가짜 뉴스가 힘을 발휘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중앙일보와 JTBC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참고로 어제 손석희 앵커의 앵커 브리핑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쌈바를 톱뉴스로 올렸잖아요. 내 꼭지를 하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앵커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각을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딴소리 하고 있어요. 전원책이라고 하는 정치 퍼포머, 탤런트에 가까운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쌈바가 분식회계라고 하는 너무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나온 당일날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보수 정당의 재건은 이제 어렵다. 자, 이거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제1야당의 개혁 시도는 결국 요란한 파열음을 내면서 시선을 모았다.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는 자한당 집단을 보수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보수는 적어도 민족을 우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계급을 우선하고 사회 분배 정의를 좀 더 강조하는 사람이 진보라고 했을 때 보수는 민족의 이익, 정통성,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권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친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보수의 가장 스탠다드는 김구 선생 정도가 보수주의자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예들, 냉전 수구 세력들의 이합 집산을 두고 보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제1야당의 개혁시도. 이거는 자한당의 선전 문구잖아요. 그대로 가져오신 거잖아요. 손석희 앵커께서. 그러면서 누가 진짜 애국 세력인지, 누가 진짜 보수인지 겨루고 있다고 하지만 당내 세력이 새 겨루기가 아니냐. 보수 바로 세우기라는 명제는 어느 편에서 찾아야 할까. 너무 한가해 보일 뿐입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흘러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저는 무식하고 과문해서 잘 모르겠네요. 데일리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